값이 음수가 나올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야. 넓이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안 되지.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하면 돼. 봐봐.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A가 있고요. B가 있어요. 요 그림은 X축, fx가 X축 위에 있는 상황을 의미해요. 근데 내가 여기 있는 넓이를 잘 구했다라고 칠게. 그냥 구할 수 있었다라고 칠게. 그럼 내가 여기 있는 넓이를 구했어요. 그러면 나한테 야 A부터 B까지 fx, dx 정적분한 값이 얼마인지 좀 구해볼래? 라고 하면 그냥 S라고 대답하면 돼. 넓이를 그냥 말해주면 돼. X축 위에 있으니까 함수값이 다 양수니까 넓이나 정적분값이나 다를 게 없다는 얘기야. 알겠죠? 근데 있잖아요. 두 번째로 만약에요. X축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갔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됐어요? 자, 근데 내가 아까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넓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었다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여기에서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가 정적분한 값을 물어본 거야. 근데 함수값이 죄다 뭐가 나오니까? 음수가 나오니까. 음수 곱하기 양수에다가 다시 다 더했고 극한값을 구했으니까 당연히 뭐가 나오는 게? 음수가 나오는 게 맞다는 거지. 근데 여기 있는 넓이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그런데 얘는 그럼 답을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쓰면 돼. 절대값은 똑같다. 알겠죠? 근데 부호만 다르다. 전부 다 내가 원하는 범위가 전부 다 x축 아래에 있으면 넓이랑 절대값은 똑같지만 부호만 다른 값이 나와. 알겠지? 자, 이게 정적분 값이야. 그러면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이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A부터 B까지 적분하라고 했는데 어떤 놈은 밑에 있고 어떤 놈은 위에 있고 막 이런 거야. 됐죠? 그래가지고 내가 얘를 넓이를 구했더니 어떻게 구하는 방법이 있었다고 C라고 S1이라고 나오고 여기는 S2라고 나왔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됐죠? 하냐? 그러면 얘를 갖다 계산해라라고 하면 이렇게 계산하면 된대요. 자, A부터 B까지 fx, dx 적분해라. 이렇게 물어보면 답을 이렇게 대답하면 된대. S1만큼은 음수고요. S2만큼은 양수니까 둘이 서로 빼고 더해서 나온 나머지 값만 써주면 됩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는 넓이가 2였어. 여기는 넓이는 4, 답은 얼마라는 거야? 2라는 거야. 돼 이해? 됐어? 된 거 맞아?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 아니야? 아, 그거는 이제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무조건 양수가 나오니까 얘가 더 클 수도 있잖아. 얘가 4였어, 얘가 2였어. 그럼 답은 얼마? 마이너스 2가 되는 게 맞지. 작은 거에서 작은 거 아니야. 마이너스 X축 아래쪽에 있는 거를 마이너스 5 붙여주고 그 다음에 양수인 쪽은 플러스 5를 붙여주면 되는데 봐봐. 얘들아, 네가 이 넓이 구할 수 있다 없다? 반대야. 지금 하는 얘기랑 원래는 여기에 있는 넓이를 구하려고 적분을 쓰는 거지. 넓이를 이용해서 적분을 계산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개념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X축 위에 있으면 양수고 X축 아래에 있으면 음수야. 섞여져 있으면 양수 음수가 둘이 서로 지지고 붙고 남는다면 나와. 알겠죠?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야. 돼요 이게? 자, 여기까지만 한번 다시 해봅시다. 여기까지만. 자, 자, 근데 이 내용은 안 나오고요. 이 내용은 안 나오고 밑에 있는 거는 12번만. 12번은 한번 보니까 인테그랄 1에서부터 3까지 x의 4제곱에 dx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죠? 이거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그래프가 있어. x의 4제곱이니까 뭐 이렇게 생각했지. 근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1에서부터 어디까지? 3까지 그래프랑 x축이랑 둘러싸인 이만큼 뭐 해달라는 거예요? 적분해달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됐죠? 그럼 이만큼을 적분해달라는 거니까 난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는 거냐면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 거야. 잘 봐. 한다. 배운 대로 한번 해보자. 가로 세로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거리가 얼마야? 2잖아. 그러니까 이해돼요? n분의 2가 가로야. 그 다음에 높이는 어떻게 돼요? 내가 구한 x 좌표에다가 몇 승을 하면 되는 거야? 4제곱을 하면 되는 거야. 그죠? 4승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4제곱을 하면 되는데 4제곱 되고 있는 대상은 1에서 출발하고요. 얼만큼을 더 더해야 돼요? n분의 2만큼씩 앞으로 가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돼. 1 플러스 n분의 2 곱하기 k의 4승이다. n분의 2다. 이렇게 써주면 돼. 됐어요? 이게 가로 높이. 됐어? 그 다음 이걸 다 어떻게 하라고요?
더하라고요. 1번부터 n번까지. 됐니 이게? 그럼 이게 구분구적한 거죠. 그지? 이 오차만 찍으면 되죠. 어떻게 하면 돼요? 리미트 n이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요. 끝. 이게 답이야. 됐어요? 이해돼요? 됐죠? 잘 봐. 그래서 하나 가르쳐 드리면 얘를 볼 때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일반적인 얘기예요. 일반적인 얘기. 바꿔서 낼 수도 충분히 있어요. 근데 대다수는 이게 출발하는 값이야. 그럴 수밖에 없겠지. 출발하는 점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계산한 거니까 K분만큼 간 거니까 이게 출발하는 값이겠지. 둘이 서로 더하면 끝나는 값이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길이야. 내가 접근하고자 하는 구간의 길이야. 일반적으로는.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값은 2는 길이를 얘기하는 거니까 1에서 길이 이만큼을 더하면 마지막 값이 나오겠지.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됩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A에 들어가는 값은 얼마라고 써주면 돼요? 2라고 써주면 됩니다. 이해돼요? 됐어요? 힘들어? 이 좀 어렵죠? 그지? 네. 과연 나는 느껴지죠. 근데 막 미친 듯이 어렵지 않잖아. 기호에 비해서 생각해보니까. 아니야? 말 바꿔? 저 사기꾼. 야, 안 어렵잖아. 이 정도는 뭐가 어려워. 그지 하나? 뒤에 가면 어렵죠. 아니야, 이게 제일 어려워. 뒤에 여기가 활용 있잖아요. 여기 이제부터 내가 칠판에 쓰는 게 이 책 전체에서 제일 어려워. 네가 보는 미적분 원 교과서에서 제일 어려운 내용을 이제부터 할 거야. 알겠죠? 물론 하는 얘기 잘 이해하면 좋고 못 이해하면 결과만이라도 기억은 하세요. 결과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결과는 쉬워요. 걱정된다. 자, 옛날 얘기 듣듯이 들어요. 알겠지? 재밌어요. 자, 나 혼자 막 신나는 것 같지 않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신나면 얘들만 힘들어. 이러면 안 되는데. 자, 교과서에 되게 정확하게 잘 써있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나는 의미만 좀 전달해 줄 테니까 잘 봐요. 알겠지? 일단 결론부터 좀 얘기할까요? 야, 어렵고 막 복잡한 거 싫으면 우리 일단 결론부터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갑시다. 알겠죠?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와요. 이제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나오는데 한다. 그러면 쌤 정답분 계산하라고 하면 앞으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구분무조건을 계속해서 수열의 극한값을 계산해야 되나요? 급수를 계산하는 거죠. 원래는 급수를 계산해야 하나요? 라고 하면 아니에요. 알겠죠? 정적분을 해라라고 하면 이제부터 이런 구분무적법이 나오지 않아요. 알겠죠? 구분무적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다음 또 적분법이 나오는데 이게 미적분의 기본 정리라고 해가지고 결론부터 먼저 써드리면 잘 봐. 진짜 중요한 얘기야 이거.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의 dx라고 생긴 거를 계산해라라고 하면 구분무적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씁니다. 잘 봐요. 꺾어요. 일단 이렇게. 이건 편의상 맞는 도구입니다. 꺾어요. 대괄호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라제프 x라고 쓰고 닫아요. 그 다음에 요 밑에다가 a라고 쓰고 여기 위에다가 b라고 씁니다. 이거는 계산이 좀 어려우니까 만든 기호예요. 알겠죠? 결론은 이겁니다. 결론이 이건데 이렇게 돼요. 됐어요? 그럼 선생님 여기 있는 갑자기 대문자 fx는 뭐예요? 대문자 fx는 이렇게 쓰면 돼요. 단이라고 써야 되겠죠? 그죠? 됐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치. 도함수를 했더니 누가 나왔다? 얘가 나왔다. 그러니까 여기는 라지 fx는 뭐예요? fx의 뭐? 무슨 적분? 부정적분.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부정적분을 구한 다음에 위에 있는 값 대입한 거에서 아래에 있는 값 대입한 거를 빼면 정적분 값이 나와. 이게 답이야. 답.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구분무적법을 사용한다 하지 않는다? 안 한다 그 얘기야. 그럼 그거 왜 배운 거예요? 그 정이니까. 그게 정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구분구적법으로 넓이를 구했는데 그걸 정적분으로 정의했으니까 나중에 그래프랑 x축이랑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진짜 구하고 싶으면 뭘 이용하면 돼? 정적분을 쓰면 되는 거야. 잘 모르는 거야. 그치? 다시 x축하고 그래프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역으로 구할 때 정적분을 사용한다고. 이해돼요? 네. 네. 그러려고 쓴 거야. 이거 뭐 아무 의미도 없어. 미분 왜 한다고? 이거
야 미분 왜 한다고? 극감 다시 미분 도함수에 뭘 보면 부 그치 원래한테 뭘 알 수 있어요? 증감 그러니까 미분을 왜 하는 거예요? 그래프 그리려고 하는 거죠. 그지? 그러면 다시 적분은 왜 해요? 구하려고 그치 뭘 구하려고? 넓이 그래 넓이 구하려고 하는 거야. 그게 적분이야. 알겠죠? 됐죠? 한다. 자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이게 진짜 어려워요. 근데 자 그냥 안 따라 써도 돼요. 교과서에 나보다 훨씬 더 잘 써놨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쓰지 말고 그냥 이해는 한번 보세요. 이거는 나중에 활용 문제로 나옵니다. 알겠죠? 봐봐. 이상한 짓거리 하나 합니다. FT라고 만들고 얘는 T축이에요. 됐지? T야 T, X가 아니고. 그래서 자 여기 있는 값이 A고요. 그 다음 여기쯤이라고 할까요? 자 여기 있는 값이 X예요. 근데 여기 있는 X값이 막 움직일 수 있어요. 알겠죠? 움직일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 A부터 X까지 정적분한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적분한 값을 S에 X라고 합시다. 여기 있는 X값이 막 변하니까 정적분하는 값도 같이 변하겠죠? 그러니까 얘에 대한 함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내가 여기에서 S의 X를 정의를 이렇게 하면 돼요. A부터 X까지 FT, DT다 이렇게 쓰면 돼요. 됐지? 이거는 편의상 그래프가 위로 올라온 것 뿐이에요. 밑으로 내려가도 상관없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알 수 있는데 이게 첫 번째 1번 타자예요. 질문이야. 이거는 그냥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서 얼마게? 다시 얼마게? 얼마게 생각을 해봐. 여기다 A를 집어넣은 거야. 이해되지? 다시 A를 여기다 집어넣었어. 그치? 그치. A부터 A까지 적분하는 넓이가 있겠어 없겠어? 선 넓이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예요? 0이죠. 이해됐죠? 자 이거 하나 찾았어요. 그 다음에 한다. 여기서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야. 뭐냐면 X값을 좀 움직여. X값의 증분을 구해. 그걸 보고 이름을 뭐라고 불러? 델타 X라고 불렀어. 됐지? 자 델타 X다 라고 했어요. X값이 여기까지 온 거니까 이렇게 탁 끊어가지고 정적분값을 이렇게 구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정적분값이 이만큼 변했죠. 파란색만큼 변했지.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여기 변한 만큼을 델타 S라고 쓸게요. 이해돼요? 되었죠? 자 그런데 그럼 델타 S가 도대체 어느 정도 될 거냐라고 치면은 자 이거 내가 좀 그림을 미안한데 수정할게요. 확 올라갔다 합시다. 눈에 잘 보이게.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델타 S 값을 어떻게 추측할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야. 요 델타 S는 아마도 요 사각형보다 좀 넓을 거야. 그지? 쌤 이 사각형이 뭐예요? 이 사각형은 변한 X값, 이 그래프에서 변한 값 중에 가장 작은 값이에요. 알겠죠? 요 직사각형보다 당연히 크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올라가는 수값이 여기라고 치면은 여기 있는 노란색 사각형보다는 좀 작을 거야. 이해돼요? 누가? 정적분의 변화량이 쉽게 말하면 넓이의 변화량이 이해돼요? 그래서 이걸 부등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여기 있는 빨간색 값을 최소값이라고 해서 m이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노란색 값은 최대값이라고 해서 라지 m이라고 한번 놔봅시다. 이해됐죠? 여기까지? 그러면 그렇게 놨을 때 진조 네? 불길한 진조 자 봐봐 뭐라고? 불길하다 아 불길한 징조라고? 야 그러면 나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맨날 불길해요. 자 봐봐요. 굉장히 불길해. 자 봐봐.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델타 S라는 값 있잖아요. 그죠? 정적분의 변화량은 m 곱하기 델타 X보다는 크고 그 다음 누구보다 작을 거냐면 라지 m 곱하기 델타 X 값보다는 어떻게 작겠죠. 이해돼요? 이게 지금 뭐예요? 빨간색 사각형이에요. 이게 뭐예요? 노란색 사각형이에요. 이게 파란색이에요. 됐지? 돼요? 그러면 여기서 양변을 뭘로 나눠요? 델타 X로 나눠요. 그러면 M보다는 델타 X분의 델타 X는 크고 M보다는 작겠죠? 이해돼요? 근데 아까 이런 거 배웠다 너희들? 표현법 배웠다? 봐봐 이거 내가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S라고 쓰잖아? 이해돼요?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게 맞아요? S를 X에 가는 식으로 뭐 했다? 뭔 분했다? 미분 미분했다.
아이고 그럴 수 있죠 설마 그지? 미분했다 그러면 얘를 뭐라고 쓰면 된다 S 프라임 뭐 X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델타 X가 0으로 가는 거죠 잘봐 여기 있는 델타 X 요 파란색 증가하는 값이 점점점 조금 증가한다고 그럼 생각을 해봐 여기 있는 최소값은 누굴 향해서 가겠니? 그냥 아니야 봐봐 이게 점점 줄어 에 그러면 요 함수값에 점점 가까워지지 않겠냐 최소값이? 최대값도 마찬가지야 델타 X가 변하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되게 조금 변하면 최소값이나 최대값이나 전부 다 누굴 향해서 끊임없이 가까워질 거냐면 F 대입한 X라는 값을 향해서 끊임없이 가까워질 거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최소값은 얼마로 갈 거냐면 fx에 한없이 가까워질 것이고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fx라는 값에 가까워질 거예요 델타 x가 0으로 갈 때요 그러면 여기 있는 값은 델타 x가 0으로 갔을 때의 극한값은 누가 되는 거냐면 s 프라임 x가 되는 건데 이게 샌드위치 때문에 등호가 붙죠 그지? 그럼 s 프라임 x는 누구랑 똑같을 수밖에는 fx랑 똑같을 수밖에는 없다는 거야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두 번째로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S 프라임의 X는 누구랑 똑같냐면 F의 X랑 똑같아. 돼요 이게? 재밌죠? 근데 봐봐. 여기서 장난 쳐볼게 이제. 한다? 근데 이거 아까 여태까지 배운 거야. 도함수를 알아. 그지? 도함수가 fx인 걸 알아. 그러면 S의 X는 어떻게 생각했어? 뭐 하면 돼? 적분하면 되잖아. 적분해서 이렇게 놨다 치자. 이해돼요? 네. 근데 여기 뒤에 뭐가 붙는 게 맞아? C 그치 C가 붙는 게 맞아. 이해됐죠? 그리고 여기에서 라지 fx라고 썼는데 이건 미분해서 fx가 되는 함수라고 합시다. 됐지?